안녕하십니까 제자 여러분, 이재훈 선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휘 강의 들어갑니다. 어휘라는 것은요, 사실 뭐 혼자 공부하는 파트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실 텐데 아닙니다. 어휘야말로 어느 정도의 그 강의에 도움이 있으면 가장 빠르게 그 실력이 신장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 어휘 단어죠. 이 단어 외우기 정말 힘들다라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단어를 어떻게 외우면 효율적으로 잘 외울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휘력은요, 한 단어를 오래 본다라고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한 단어는요, 단어 공부는요, 자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단어장 하나를 고르십니다. 단어장 하나를 고르는데 독학사 같은 경우에는 수능 단어장 하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단어장 하나를 고르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페이지를 딱 예를 들어서 난 하루에 3페이지 보겠다. 한 3페이지 보겠다. 하루에 뭐 5페이지 보겠다 이래요. 그러면 그걸 보시는데요. 절대 소리를 안 내면 안 됩니다. 소리를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네? Contemporary, collaborate, compassion, coeducation, combat, recede, rebuild, respire, recount, reimburse, remote 이런 발음을 하는 것과 발음을 하지 않는 것과는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발음하고 강세 들어갈 텐데요. 지금 뭐 독학사 책에 보면은 발음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걸 이제 1강에 많이 집어넣는데 많이 그 지켜본 결과로는 1강 보고 나서 학생들이 영어 포기합니다. 영어는요, 발음을 이렇게 그렇게 막 발음 기호를 철저히 분석해서 공부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선생님 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나도 못할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절로 터득이 되는 발음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참 여러분들 발음 공부하는데 축복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발음할 때 선생님이 큰 모음 자음 발음은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단어는 소리내서 외워야 되는데요. 발음 기호를 볼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또 독학사에는 한두 문제씩 발음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게 있어요. 뭐냐? 그 전자사전도 옛날에 선생님이 웬만하면 전자사전 투자해서 그 좀 발음도 듣고 이렇게 그런 그 하나씩 사라 했는데 비싸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포탈이죠. 인터넷. 여러분들 컴퓨터는 다 쓸 수 있잖아. 그렇지? 집에도 컴퓨터 있을 거고 없으면은 뭐 이건 이어폰 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쓰면 다 보니까 제일 괜찮은 데가 네이버야. 네이버 가면 네이버 사전 있잖아요. 사전에 보면은 네이버 그 포털 사전에 보면은 네이버 영어 사전 딱 메인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뭐 분류별 뭐 학문별 돼 있는데 뭐가 있냐면 또 학년별 학교별이 있어요. 거기 중1 중2, 중3, 뭐 고등학교 있는데 여러분 중2, 중3 있죠. 요걸 딱 클릭해. 그러면 단어가 중2용, 중3용 단어가 툭 떠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스피커 표시가 있어. 요거를 딱 누르면 여기에 대한 발음이 나와. 근데 옆에 뭐가 있어? 발음 기호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발음 기호라는 것은요, 여러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옥스퍼드 사전, 웹스터 사전 막 영영서 많이 보잖아. 옥스퍼드, 웹스터, 콜린즈 다 발음 기호가 약간씩 달라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 책에 쓴 거나 여러분들 이제 그 PDF 파일을 올리는 것은 우리나라 영어 사전에서 쓰는 우리나라에서 스탠다드한 된 발음 기호표를 가지고 우리 공부할 것인데 마찬가지야. 이 네이버 그 간 것도 완전 틀린 건 아니야 또. 그러니까 그 여기에 있는 발음 기호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일단은 어떻게 보느냐? 그 단어를 봐. 그 다음에 그 단어가 어떻게 발음이 될지 한번 해봐. 그리고 나서 발음 기호를 봐. 그럼 발음 기호 봐도 모르겠어. 그러면 딱 누르면 딱 정확하게 2번씩 발음해줘요. 제일 빨라요. 이 발음을 듣고 따라하는 거야. 단어 한번 보고 발음 기호 한번 보고 따라하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중2 걸 잡든 중3 거를 잡든 자기가 어휘력이 좀 괜찮다면 중3 거 잡고 너무 떨어지면 중2 걸 잡아요. 그러면 하루에 많이 하지도 말고 15분씩만 하루에 15분씩만 꾸준히 예를 들어서 15분씩 했는데 2페이지 나가서 그러면은 그 또 하는 게 아니라 뭐요? 이 발음 기호는
뭐 우리가 단어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교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2페이지까지 봤어. 그럼 그 다음날 3페이지부터 보라고. 그 다음날도 15분 한 뭐 5페이지부터 보라고. 이러면 발음교는 왕이 돼, 왕.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발음교는. 머리 터져. 나도 못 보겠어, 나도. 무슨 말 알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익혀나가라고. 발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지금 이 목적이 뭐야? 정확하게 발음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회화도 잘해. 그래야지 단어도 잘 암기가 돼. 선생님한테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 중에 맨날 쓰면 전 단어 암기하는데 미치겠어요. 외우면 까먹어야만. 누구나 다 외우면 까먹어요. 영어 단어는요, 똑같 지남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쇠끼리 안 붙지? 근데 쇠에다가 막 자석 계속 이래 봐. 그러면 이게 자석화된다. 자화된다. 그럼 붙는다고. 미안합니다. 이 대가리. 머리라는 건요, 처음부터 단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머리는 없어요, 이 세상에. 자꾸 노출시키는 거야. 자꾸 말을 해보고 써보고. 선생님 쓰는 게 나아요? 말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둘 중에 하나만 하라면 말을 하는 게 나아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단어를 뭡니까? 그 소리를 내서 그 소리가 귀를 때리고 귀가 뇌를 자극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 책을 딱 하잖아요. 그럼 한 3페이지를 자기가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럼 3페이지 소리를 내서 외웁니다. 그 다음 둘째 날이 됩니다. 2days, 둘째 날이 되면 여러분 첫날 있잖아, 공부했던 거 한 번만 다시 봐 그냥. 그리고 둘째 날도 완벽하게 외울 생각하지 말고 자주 봐.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한 세 페이지를 한 1시간 본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쭉쭉쭉 자주 봐. 그러면 세 번째 3days, 세 번째 날 되잖아. 그러면 요거 다시 봐. 요거 다시 봐. 그러면 이건 금방 볼 수 있어. 네 번째 날 되잖아. 그러면 이거 보지 마. 요거 2개만 봐. 다섯째 날 되잖아. 다섯째 날 되잖아. 그러면은 넷째잖아. 그럼 이거 보지 마. 요거만 봐.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나서 일주일째 됐잖아. 한 번씩 다시 봐.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월요일이 됐잖아. 그러면은 왜 1, 2, 3, 4, 5, 6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7일째 되는 분량을 월요일 날 더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또 8일째, 9일째 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 또 한 달 되면 빡 훑어봐. 제일 빨라요. 알겠지? 제일 빠른 겁니다. 최고로 빠른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영어 단어는 입으로 소리내서 암기해야 되고, 그리고 한 단어 안 외워진다고 오래 붙들고 있지 말고 자주 보고, 그리고 봤던 거 다시 반복해서 보고, 이러면 영어 단어는 금방 늘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그걸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방법. 아니 이런 암기 방법이 아니고 그 단어를 어떻게 해야지 머리에 오래 남나, 그 단어 공략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중에 가보면 책 중에 영어 단어를 빨리 외우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association, 연상을 통한 단어 암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컴퍼니. 그럼 이게 이제 뜻이 친구, 회사 이런 뜻이 있거든. 그러면 그런 책이 어떻게 나오냐면, 야, 네 친구 회사에서 껌파니? 껌파니? 그래서 친구 회사에서 껌파니? 이러면 재밌어? 이런 건 몇 개 가능해. 근데 봐봐요. 이런 그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 frustrate, 이게 좌절시키다거든. frustrate 이렇게 발음해서 외워야지. 근데 그런 책류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자가 이제 남자친구한테 이뻐 보이게 하려고 스트레이트 파마를 한 거야. 근데 남자란 동물은 참 그렇지요. 처음에는 그냥 야수처럼 여자를 뿌락 해가지고 그냥 공격적으로 자기 거 만든 다음엔 일단 자기 거다 싶으면은 나쁜 놈의 새끼들이 그냥 더 예쁜 암컷
예를 들어 짐승도 사람도 동물이니까 더 예쁜 암컷을 보면 이 수컷 놈은 그냥 거기 팔팔팔 걸어다니고 한번 사귄 여자친구는 암만 이쁘게 해도 뭐야 씨 이러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걸 느낀 거야. 이 수컷 새끼가 그냥 또 다른 암컷들 가 있어. 그런데 스트레이트 파마라고 하니까 그 수컷 놈의 새끼가 이쁘다 이 얘기 안 하고 풀어 스트레이트 더 못생겼어. 그러니까 여자가 좌절했다. 그래서 풀어 스트레이트 좌절시키다. 그러면 언뜻 와 재밌어요. 아니야 스트레이트 포함할 때는 스트레이트 이걸 쓰는 거야. 이렇게 쓰면은 스펠링 자체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야. 나중에는 스트레이트를 잘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야. 그리고 또 영어는 우리가 이제 강세도 시험에 나오잖아. 강세까지 그러니까 독학사하고 완전 위배되는 이론이야 이게. 뭐냐면은 트래직이 있다는 트래직. 비극적이냐 비극적인. 그런데 그런 류의 책을 보면은 쥐새끼가 틀에 찍 껴가지고 피가 팍팍 터지는 걸 생각. 비극적인 상황. 틀에 찍 따라해보세요. 틀에 찍 그러면 애들은 틀에 찍 비극적인. 나중에 미국 사람 만나가지고 that's a tragic accident 하면 뭐야 돼? 뭐야? tragic. 강세가 이름절인데. 트래찍. 이거는 영어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선생님도 이제 수업하다가 보면은 학생들 졸리고 그럴 때는 이게 악센트가 좀 맞고 좀 이렇게 비슷한 구석이 많은 거는 충분히 이걸 강의에 활용합니다. 그런 거 없으면 재미없어요. 그죠? 이걸로만 영어 단어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연상법은 상당히 비추다. 이렇게 쓰면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상법을 쓰기 위해선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책이 있는 분들은 그 책을 잘 활용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자신이 정확한 그 발음 기호를 찾아서 정확하게 그걸 몇 번이고 발음하세요. 그러면은 단점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완전히 100% 이 일변도로 하고 나중에 그 정확한 발음 기호를 챙기지 않는다면 결국 트래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강추하고자 하는 건 뭐냐? 이 연상이 아니라 어원입니다. 어원을 왜 스님이 강추? 어원도 어원이지만 일단 그거부터 할까? 이거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제 추천하는 어휘 분석법입니다. 이 단어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손 치더라도 사실은 한 가지 뜻에서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있잖아. 페이션트가 있잖아. 이게 환자잖아. 환자. 그지? 근데 왜 페이션트 환자냐면 일단 형용사로서 참을성 있는 이라는 뜻이 있는 거야. You are a patient는 뭐야? You are a patient. 너는 참을성 있는 환자로구나 이거예요. 즉, 여러분 어떤 게 먼저 나오겠어? 당연히 참을성 있는 에서 환자가 나온 거야. 환자는 참을성 있어야지. 그건 재밌는 건 invalid이라는 형용사가 있어. 이건 쓸모없는 가치 없는 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환자다. 그게 다르지. 그 출생된 이유가 다르지. 여러분 환자 솔직히 쓸모 있어 없어? 선생님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의견을 한번 생각해봐. 환자 이렇게 배야. 먹을 것 좀 입에 넣어주세요. 일이나 해. 일 못해요. 이 쓸모없는 것. 알바 어디 있어 알바. 이 알바 이거 자르는지 해야지 이거 맨날 병에만 걸리고. 욕망의 불똥 볼 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벌릿이 지금 사전에 찾아보면 환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제 얘가 대세가 된 거예요. 페이션, 참을성이.
무슨 말인지 알죠? 연관성이 있다 없다? 있죠. 봐봐. 필름. 원래 필름에는 기본적인 의미가 얇은 막이라는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얇은 막. 얇은 막에서 영화까지는 아니에요. 영화. 지금은 영화라는 그것을 표현할 때 무비나 시네마보다도 필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근데 재밌는 것은 카메라 필름 있죠. 카메라 필름은 이제 영영 사그라들고서 이 뜻이 가장 이 필름의 지배적이었던 뜻이, 즉 1900년대 가장 필름의 의미로 전성기를 누렸던 놈이 카메라 필름이었어요. 이 필름의 뜻으로. 근데 지금은 디카가 나오면서 카메라 필름으로서의 필름은 이제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가 필름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필름. 왜 이런 게 필름은 얇은 막이에요. 그래서 이 카메라 필름이 나왔는데 이걸 뭐라고 이름이 있을까? 아니 얇은 막이네. 그냥 필름이라고 하자. 그게 필름이 된 거야. 나중에 필름으로 영화를 만드니까 야 이거 그 무비 시네마, 이거 그냥 뭐라 그래? 필름이라고 하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필름은 영화 하면은 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영화만 무비도 있고 시네마도 있고, 시네마 천국이잖아. 또 뭐 픽처. 다 영화야. 필름, 무비, 시네마, 픽처. 그러면 여기에서 또 어떤 거를 이게 독해지문에 나오면 필름이 다시 시네마가 됐다가 픽처가 됐다가 무비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도 같이 알고 있어요. 무비 이거? 얘는 어디서 나왔게요? 얘? 이건 또 어원학습. 무브에서 나온 거예요. 무브가 무슨 뜻이야? 움직이다거든. 무비는 뭐요? 움직이는 놈. 옛날에는 다 이게 영화나 사진이나 비슷하게 나왔겠구나. 하여튼 옛날에 그거 있잖아. 서부 영화에서 미국에서 그 보안관들이 진짜 나쁜 놈인 줄 알고 막 총 막 쏴 죽였댔잖아요. 그치? 에? 움직이니까. 그게 무비야.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중심이 되는 이 원소에서 여러 가지의 그 의미가 파생이 된다는 이 연결 구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영어 공부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다 생각해낼 수 있어. 예를 들어 프레스라는 단어가 있어. 프레스 쓸게. 프레스는 누르다 란 기본적인 뜻밖에 없어. 근데 프레스, 인쇄기, 또 언론, 또 언론사, 봐봐. 봐봐. 프레스 센터에 나와 있는 이재훈 기자 나오세요. 예, 프레스 센터에 나와 있는 이재훈 기자입니다. 남북 통일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이재훈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통합 대통령, 일대 대통령으로 오늘 취임하실 예정입니다. 이쯤에서 청와대로 프레스센터가 뭐야? 이 보도진 아니야? 보도진. 근데 프레스센터가 보도진이 됐는데 봐봐. 프레스는 누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도. 그럼 옛날에는 인쇄를 다 어떻게 했는지 알아? 선생님들이 다 이게 눌러가지고 했어요. 등사기로다가. 옛날에 이거 있었던 곳이 어딘지 알아? 신문사예요. 신문사. 그 신문사는 곧 좀 있으면 뭐가 생겨? 방송국이 생겨. 그 신문사, 방송국을 합쳐서 프레스는 무슨 뜻이 생겨? 언론의 뜻이 생겨. 언론. 결국 프레스센터, 보도진까지 나온 거예요. 보도센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 무한정 확장이 돼가지고요. 이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독학사 시험은 다이어가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한 단어를 봤을 때 여러 가지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는. 왜 이렇게 이게 이 뜻이 됐을까? 왜 이게 이 뜻이 됐을까?
이게 무조건 동떨어진 것만 아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같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어원을 선생님이 이제 치고 들어갈 건데, 어원으로 공부하면은 왜 이게 이제 좋으냐면요. 우리나라에 한자어가 70%가 넘잖아, 그지? 영어는 라틴어, 그리스어가 75%가 넘어요. 라틴어가 한 50%고요. 그리스어가 약 15%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영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영국이. 그럼 이제 프랑스가 이쯤 있다 쳐. 그럼 이쯤에 이제 그 이태리가 있다고. 이쯤에 그리스가 있고. 그러면 이 이태리가 영국을 침공을 하죠. 그 일본 놈의 새끼들이 우리나라 또 침략해가지고 35년간 이 새끼들이 있잖아. 근데 로마가 시저의 군대 로마가 여기를 침략을 해가지고 지배를 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되게 웃긴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일본 놈들 나가라고 막 3.1운동도 하고 막 이또 히로부미도 쏴 죽이고 이러잖아. 그 얘네들은 로마 군대가 나중에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가지 마세요. 우리 무지몽매한 영국인들을 어떻게 해요? 선진 문명 계속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네들 말을 직접 받은 거야. 이 땅덩어리, 이 섬나라가. 물론 그 전에 그리스는 로마에 영향을 줬죠. 같이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르네상스라고 여러분 들어봐요. 르네상스. 그때 라틴 그 문학 고전 작품을 막 엄청 번역을 하게 돼. 그때 또 엄청 들어가. 그 또 왜 들어가냐면은 이게 또 엄청난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쪽에서 이 프랑스를 이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라틴어일 거 아니야. 근데 이 라틴어를 쓰는 요놈들이 다시 영국을 또 가. 그러니까 변형된 라틴어에 또 라틴어가 들어가는 거야. 그 영국이라는 이 땅은 라틴어 천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 라틴어 기반의 이 유럽 국가들은 말이 비슷해요. 봐봐요. 마이클이지, 마이클. 마이클이나 미카엘, 미셸, 미구엘 다 같은 말이야, 이게. 응? 미셸, 미구엘, 미카엘, 마이클이 다 같은 말이에요. 멜이나 말이나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중에 요한이 존이잖아요. 요한이 존. 응? 피터가 누구야? 베드로야. 다 아시죠? 이 성경 공부한 사람. 다.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 말이 다 비슷해. 스님이 카투사 있을 때 스페인 애들은 영어를 진짜 잘 배워. 빨리 배워. 그래서 난 처음에 이제 영국식 영어에만 익숙해 있다가 딱 들어가니까 내 짭쫄이 스페인이었는데 갑자기 딱 전화를 하는데 Suddenly I want to speak the commando. 그러길래 나는 야, 이 새끼가 내가 스페인 전공 내 스페인 말을 잘하나 보다 이놈의 새끼 영어로 하네. 근데 알고 봤더니 영어야 그게. 나 저기 저 코만도하고 통화하고 싶다. I want to speak to commander를 I want to speak the commando. 그 비슷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이제 이걸 해줘. 봐봐. 이 스펙트라는 이 어근이 있어. 아,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돼. 뭐냐면 한자랑 똑같아요. 우리가 물 숫자를 알면은요. 물 숫자를 알면은 수력 발전, 또 수채화, 또 강수량, 수온, 수질, 방수, 수리시설. 봐봐. 이게 다 숫자거든? 물로다가 동력 만들어내는 거. 물로 채색한 수채화. 반대는 유채화도 있지만 평소 그냥 유화라 그러지. 유화. 일반적으로 유화가 뭐야? 기름 유자야. 기름으로 끄는 거. 물이 내린 양, 물의 온도, 물의 질,
물을 막아낸다 방수, 물을 이게 잘 관리하는 시설, 수리 시설. 다 이게 숫자만 알면은, 이 물 숫자만 알면은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어랑 똑같습니다, 이게. 영어도.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자, 보세요. 스펙트는, 이게 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면, 요거는 보다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보다. 네, 봐봐. 여러분 접두어 있지? 어디지? 접두어표를 첨부 파일로 올렸을 거예요. 이 접두어표를 다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옆에 펴놓으세요. 보면 접두어는 한 앞에 있는 15개, 16개만 보면은 중요한 접두어는 여러분 다 파악하시는 거야. 보면 스펙트를 잘 봐봐요. 리스펙트가 존경하다인데 R이가 무슨 뜻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again의 뜻이에요. again. 에? respect. 이게 존경하다가 왜 존경하다야? 여러분 얼마나 굉장히 훌륭한 사람 보면 이렇게 올려다본다 그러죠. 야, 다시 보게 된단 말이야. 다시 보고 또 보고. 이 리스펙트 그래 존경하다예요. 여러분 인스펙트가 조사하다는 줄 알겠어? 왜? 이는 안쪽이잖아, 안쪽. 안을 들여다보다. 야, 저기 아줌마 이리 오세요. 뭐예요? 아저씨 이리 오세요. 조사 좀 합시다. 이 인스펙트야. 응? 그 다음 subspect. 근데 발음이 웃기지. 왜? subspect 힘들지. 그래서 접두어는 탈락도 됩니다. 그러니까 접두어도 성형수술을 합니다. 근데 접두어는 절대 얼굴 안 하고요. 궁둥이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접두의 특징. 발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는데 절대 얼굴은 안 합니다. 사람하고 달리. 궁둥이만 깎습니다. 근데 보톡스도 넣을 때가 있어요. R이는 D라는 보톡스를 많이 넣습니다. 자, 봐요. 보톡스 넣어놨지? 그지? R이 D, 봐봐. 뒤에 또 궁뎅이에 보톡스를, 궁뎅이를 깎거나 궁뎅이에 보톡스 넣는 것이 접두어입니다. 왜? 뭐 때문에? 순전히 발음 때문에. 근데 그 의미는 변함이 없어요. 자, 이게 뭐야? suspect죠. suspect가 뭐야? 의심하다야. SUV는 뭐를? 아래, 언더. 아래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subway가 뭐야? subway. 이게 아래 나와 있는 길이다 해가지고 영국에선 지하도고 미국에선 지하철이에요. 이게 suspect가 이제 suspect가 되면 이건 뭐야? 왜 의심하다는 줄 알아? 저기로 오세요. 자, 차에 모이는 밑에 suspect예요. 차 안에 suspect. 넌 변태 같아 이 자식아. 그러면 아니 의심한. expect. 자, 이거는 EX에서 요걸 지워버렸네. expect가 뭐야? 기대하다요. 왜? 목을 쭉 빼고 목을 아웃 쭉 빼가지고 보는 거야. 언제 우리 메리 오나? 이 expect야. 에? 기대하다. 그 스펙트 자체가 단어를 형성합니다. spectator. 이게 뭐야? 보는 사람, 관중이에요. 에? spectator. 또 스펙타클이라지. 와, 볼만하다. 스펙타클. 또 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스펙트럼이에요. 스펙트럼. 빛을 본다. 그러니까 스펙타클에다 S가 붙으면 보는 것, 안경이 스펙타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트 하나에 접두어 몇 개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을 영어 실력 팍팍 올라갑니다. 응? 이 새끼 어쩌다가 이런 거 하나 잡아놓고 이 새끼야. 딴 것도 해봐 이 자식아. 딴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PND, PNS가 뭔지 알아요? PND, PNS 매달다예요. PND, PNS 이건 행이에요. 행. 행. 여러분 디펜드가 뭐야? 디펜드가 의존하다 아니야? 왜? D가 다운이라고 나와 있지? 매달려 있는 거야. 의존하는 거야. 이러고. 어? 디펜. 왜 이게 피너스가 꽂힌 줄 알아? 이거 꼭 보면 그냥 중딩이들 1학년 때가 오면은 남자 생식기, 여자 생식기가 영어로 뭔지 그거부터 막 찾아요. 그냥. 어? 그거 찾아서 뭐해 사실. 근데 왜 남자 성기가 피너스인 줄 알아요? 달려있잖아. 매달려 있어. 원래 그거요. 원래가. 매달려 있는 것. 그래서 이걸 생활영어에는 안 나오겠지만 이게 미국에서 현지 생활하는 애들 보면 생활영어 편에서도 공부하겠으나 이건 안 해. How is it going? 이것만 하지. 생활영어. 무슨 때 How is it going? 이때 it은 또 역시 막연한 상황을 나타내는 비인칭주어 it이에요. 이거 해석 안 돼. How is it going? 어떻게 지내세요? 이거야. 근데 이걸 교묘하게 패러디한 인사가 바로 이거야. How is it hanging? 이때 it은 거시기. 이때 it은 상황의 비인. 무슨 뜻이야? How is it hanging? 그 피너스니까 이게. hang이 무슨 뜻이야? 어떻게 잘 매달려 있냐? 여러분 이건 친한 남자들끼리 친구끼리 쓰는 거지. 나중에 오바마 왔는데 오바마 앞에서 How is it hanging? 그러면 큰일 납니다. 총 맞습니다. 피너스. 봐봐. 펜듈럼이 뭐야? 펜듈럼. 이게 추야 추. 응? 추를 펜듈럼에 매달려 있다나요. 응? 여러분 펜던트가 뭐야? 펜던트. 이 학생들 여기 넥클리스나 이어링에 매달려 있잖아. 에? 넥클리스나 이어링에 매달려 있단 말이야. 이게 펜던트예요. 매달려 있다 얘기지. 퍼닌슐러가 왜 반도야? 대륙에 매달려 있는 땅, 그게 퍼닌슐러야. 그래서 이태리나 아니면은 저 한국을 보면은 대륙에 매달려 있잖아. 그거처럼 꼭 생긴 게 그거야, 그지? 그게 반도라고 반도. 원래 반도란 말은 일본 놈들이 만든 말이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indispensabl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indispensable은 아주 중요해. 봐봐요. 일단은 이게 dispense with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수건지도 알죠? 일단 뭐 dispense with가 무슨 뜻이야? 뭐뭐 없이 지내다예요. 뭐뭐 없이 지내다. 왜 그러냐? PNS가 의지하다냐. 그죠? 매달려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는 펜션이 있잖아. 펜션. 이게 연금이에요. 그리고 유럽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연금을 타가지고 펜션을 져가지고 가족형 모텔을 지은 거냐? 가족이 쓰는. 그 연금 대신에 연금으로 가족형 모텔 져가지고 노후를 대비하는 그것도 주택이 펜션이지. 그 펜션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펜션도 영어야. 그거 맞아. 그런데 연금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연금의 노인분들은 매달려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디스펜스라는 것은 어디에 매달려 있는데 DIS는 낫이기 때문에 매달려 있는 거야, 매달려 있지 않는 거야. 매달려 있지 않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매달려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겨울에 지금 선생님 여기 난로를 펴놨는데 난로에 의지하는 거냐, 난로에 매달려 있는 거냐. 근데 여기에 매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은 해석이 당연히 어떤 식으로 갈 수 있어? 뭐뭐 없이 지내다 쪽으로 갈 수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갈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게 가능하지. We cannot dispense with a stove in winter. 이거 봐봐. 우리는 겨울에 난로 없이 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봐봐. 만약에 캔이야. 그럼 우리는 겨울에 난로에 매달리지 않고 살 수 있다지. 봐봐. 디스펜스 이거 헷갈려? 디스펜스 with? 펜스 with 하면은 어디 매달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뭐에 매달려 지내다 아니야. 디스펜스 with니까 매달려 있지 않다니까 없이 지낼 수 있다 아니야. 그럼 we can dispense with 하면 없이 지낼 수 있다잖아. 그치? 우리는 겨울에 난로 없이 낫이 없다라고 봐. 우리는 겨울에 난로 없이 지낼 수 있다잖아. 그럼 낫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겨울에 난로 없이 보낼 수는 없다, 지낼 수 없다 이게 된다고. 그러면은 봐봐. 여러분 dispense with가 없이 지내다니까 dispensable은 ABLE는 또 무슨 전미어야? 가능의 전미어거든. 그럼 dispensable은 무슨 뜻이 되겠어요? 없이 지낼 수 있는 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해합니까? 이해하죠? 근데 indispensable 이때 이는 부정어 낫의 의미라고. 그러면 이는 두 가지 뜻이야. 안쪽의 뜻이 있고 낫의 뜻이 있어. 그러니까 indispensable이 되면은 이건 동의어 시험에 여러분들 essential이 나와도 놀라면 안 되는 거지. 왜? indispensable은 뭐뭐 없이는 살 수 없는 거니까 꼭 필요한 거야. indispensable은 그래서 꼭 반드시 필수적인 필요한이 되는 거야. essential. 그러니까 이 어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단어를 얼마나 많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지 아마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지금 해준 것 중에 한 16번 포스트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기 거를 만들어야 돼요. 주요 접두어인데 접두어 하나만 잘 알아도 어려운 단어가 막 술술술 나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컴 있잖아. 이거는 영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접두어예요. 근데 옆에 컴이나 컨이나 이것들은 다 무슨 컴이나 컨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뭘 나타내는 거야? 발음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 컴판 있잖아. 이건 어원학적으로 어떻게 풀어? 이게 빵이에요. 빵. 이 포르투갈만의 포르투기즈 빵이 포르투갈 말이라며. 포르투갈도 같은 라틴어 쪽이야. 그러니까 같이 컴은 항상 함께하는 뜻만 가지고 있어. 함께 빵 먹는 사람. 이게 친구고 친구가 들이 모여서 회사를 만든 게 회사예요. 여기 컴뱃 골드라고 있지? 이거 들어가지? 야 가서 빠따 갖고 와. 이 새끼들 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많이 때렸던 선생님 기억나? 어떤 학생들 그러더라고. 나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잘 줬던 선생님보다 나 때렸던 선생님이 기억난다고. 나도 기억나는데 좋은 기억은 아니야. 길거리에서 내 만나지 마소. 이거야. 어? 컴뱃 골드. 그러니까 컴뱃은 원래 뭐야? 전투야. 전투하다. 왜? 배트가 어떤 어근을 가지고 있어? 어떤 의미야? 때리다, 치다야. 컴뱃이니까 서로 때리고 치는 게 전투야. 그래서 ANT가 사람의 뜻을 나타낼 수 있거든. 컴배턴트가 그래서 전투원. 혹은 형용사 어미를 보면 전투 중인, 교전 중인. 그러면 non combatant가 되면 non은 부정어야. 이건 비전투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영자 신문 같은 거 보면 non combatant가 보이잖아. 이 비전투원이야. 전투원과 비전투원이 같이 갔습니다 하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com education 있어. com education. education 모르는 사람 없잖아. 교육이다. 근데 발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com education. 그래서 과감하게 선생님 뭐야? 궁뎅이만 수술한다 그랬지? 얼굴 수술 안 하고. 그럼 co-education. 이게 남녀공학인 이유를 알겠어? 왜 남녀공학인 것 같아? 함께 교육시키는 거니까 남자 여자를. 응? 이게 남녀공학이야. 그 두 번째 R이 아까 선생님 리스펙트 했죠? 이게 왜 존경하다야? 다시 보다니까. 그거 봐봐. rebuild. 이게 재건축하다 이게. 다시 건축하다. rebuild 재건축하다. 근데 R에는 굉장히 또 중요한 뜻이 있어. back에 돼. back 뒤로. 그리고 recall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회상하는 거야. back 해가지고. recede가 있어. recede. 뒤로 빠지다, 후퇴하다야.
R이는 백에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빠꾸라고 하죠. 빠꾸 그게 백이야. 그게 R입니다. 그다음 AD라는 접도, 내 주요 접도는 해줄게. AD라는 접도는 한국 사람들이 잘 그 파악을 못하는 접도인데 굉장히 중요한 접도. AD는 첫 번째, 봐봐. 어느 방향을 잡는 거야. 이게 투야. 어느 쪽으로. 저 목표물 가지고 가까워지지? 리어. 가가지고 결국 가서 탁 얹어지는 거야. 덮여지다. 더해지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선생님이 부사가 영어로 뭐라 했어? adverb. 동사 쪽으로. 이 부사야. 여러분, 인접하는 영어로 뭔지 알아? adjoining. 이 가까울 인자야. 더하기가 뭔지 알아, 여러분? addition. 오케이? 애드버타이즈먼트 다 아세요? 광고? 이 AD에 어느 쪽으로 눈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 버트가 턴이거든. 돌리다가 컨버터블이 왜 컨버터블인지 알아? 턴 되는 거. 이거 그 저기 저 무게차 선생님이 갖고 싶은 차, 가진 차가 아니라. 애드버타이즈는 고개를 그쪽으로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EX 바깥. 얼마나 쉬워. exit 출구. 맞죠? 그 experience 바깥으로 나가서 경험해 보는 거. experience 경험하다. 얼마나 쉬워. 인테리어의 반대가 exterior이에요. 외부 장식이에요. 외부의. EX는 참고적으로 before의 뜻도 있어. 그래서 ex president가 되면 무슨 뜻이야? 전직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ex-wife가 되면 바깥 마누라가 아니야 이거죠. 전처. 그런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그 인이라는 것은 뭐 안쪽의 뜻도 있어요. 얘는 인컴이 뭐야? 인컴. 안으로 들어오는 것, 수입.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인이 붙어 있는 단어를 보잖아. 그럼 안쪽이다. 혹은 부정어 나세미가 있다 했지. insufficient. sufficient 뜻이 뭔데? 충분한. insufficient는 불충분한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 보면 선생님이 또 발음이 약간 바뀌는 것도 있다 그랬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방금 했는데 approach가 있어. approach. 이게 접근하다거든. AP가 뭐가 바뀐 거야? AD가 바뀐 거겠지. P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 없어. 뭐 P 앞에서는 AD가 P로 바뀌고 외울 필요 없어. 왜? 조금만 눈썰미가 있고 조금만 연습하다 보면은 AP가 AD에서 같은 거 다 알아. 왜? 앞대간에 수술 안 하니까. 접근하다. 가까워 니어의 뜻이 있다 그랬죠. AD에. 그렇지? 그러면은 여러분 impossible 했어. impossible. possible이 무슨 뜻이야? 가능한이지. 그 impossible이 뭐야? 불가능하냐? 낫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in이 발음하기 힘드니까 뭘로 바뀌었어? 이게 I am. 그래서 impossible이 되네. 에? 이런 식으로. DIS away 분리 이탈. 또 apart 분리 이탈 같죠? 역시 부정. 아까 DIS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dispel이라는 동사 있어. 걱정, 불안, 근심을 떨쳐버리다야. away, dispel. 펠도 볼만한 게 많다. 이건 프로펠러 있지, 프로펠러. 프로펠이 뭐야? 따라해, 따라해. 프로, 앞으로, 따라해. 앞으로. 프로는 재미있게도 앞으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프로펠러 뭐야? 앞으로 나아가다 추진하다야. 그럼 프로펠러가 뭐야? 추진기야, 프로펠러. 컴펠이 뭐냐, 컴펠? 푸시하다. 펠이 푸시거든. 드라이브, 푸시. 강요하다, 컴펠. 임펠. 그 참고적으로 모든 접두는 다 강조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COM이라고 해서 무조건 with together가 아니라 거의 90%는 그런 뜻이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단순히 접두어 뒤에 나오는 이런 스펙트 같은 걸 어근이라고 하거든. 그 어근의 뜻을
그냥 강조해 주는 역할로 그칠 수도 있어요. 참고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돼. 컴펠은 그래서 강요하다인데 그때 컴은 투게더의 의미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강하게 푸시하다, 강하게 드라이브하다 이런 의미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접두에는 다 뭐가 있다? 강조의 기능이 있다. DE 다운이야. 여러분 감소하다가 영어로 뭐야? 왜 디크리스겠어요? 그렇죠? 왜 감소하다가 디크리스가 되겠냐고. 또 D가 무슨 뜻이 있어요? 정의하다가 define이야. 이거는 이제 뭐였냐면 그 clearly 3번 분명히 강조의 뜻에서 나온 거야. define 정의. D가 왜 그런지 알아? 내리든 fine. F-I-N은 끝내 finish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뜻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저기 좀 이렇게 불명확한 것을 확실히 밑으로 내려 끌어주는 거예요. 그게 define이 정의 내리다요. 그래서 D가 들어간 거는 확실히 클리어리하게 해주는 게 뭐야? decide, determine, define, declare 이게 D야. 그 파괴의 접두 destroy, demolish. D가 down이니까 당연히 그런 의미겠죠. 그럼 sub 아까 말씀드렸죠? subway 뭐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요새 우리 UDT나 실대원들이 대단하죠. submarine, marine이 원래 해병대입니다. marine 하면 해병대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냐? 바다의라는 뜻도 있어. 그 submarine 하면은 바다 밑을 돌아다니는 잠수함을 우리가 submarine이라고 합니다. sub A, B 분리 이탈. 비정상적인이 뭔지 알아? abnormal이야. 이탈된 거야. 역시 어웨이의 뜻이 abnormal 같이 abnormal. 비정상적. 너가 abnormal이야 임마. 아니야. 쓰면 normal해. 10번 trans. trans라는 것은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리수 언니를 우리가 뭐라 했어? transgender라 했죠? trans는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꿰뚫는 거야. 밑에 보면은 관통, 통과 이런 뜻이 있죠. 한번 볼까 그래도? perspicacious가 있어. perspicacious에서 여러분 이 SPI가 보여? 역시 스펙트 기억나? 스펙트 어근 역시 약간씩 모양을 변하거든. 근데 SP의 이 모양은 변함이 없지. 꿰뚫어보는 통찰력 있는 이게 perspicacious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또 스파이 같은 게 있어. 염탐꾼, 염탐하는 놈. 또 뭘까? despise가 있어. D가 다운이지. SPI 보다지. 무슨 뜻이겠어? 아래로 내려보다. despise 경멸하다야. 반대는 respect. 여기에서 수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respect가 다시 보다니까 look up to 존경하다까지 나고요. 좀 쓰는 건 다 중요해. despise 이거는 훌륭해서 다시 쳐다보는 거고, 요거는 아래로 깔아보는 거요. despise. 이건 look down on이 되는 거예요. 왜 look down? 자, look up to는 이렇게 보니까 look up to가 look down on은 내려보는데 얘 맞박 위가 보이니까 look down on이야. 알겠죠? 그다음 NT. NT라는 거 여러분 나는 옛날 그 우리도 NT라는 거 많이 하죠. NT-war가 뭐야? 전쟁 반대예요. 옛날에 그 김영철이가 그 보아 흉내를 냈더니 그냥 보아 팬들이 난리가 났죠. NT 김영철 놈 새끼 그냥 우리 보아 언니를 어떻게 저 놈의 새끼가 하냐니까 갑자기 NT 보아 팬들이 일어나더니 김영철을 보호하면서 똑같구만 뭔 아니냐, 더 잘하는 것 같다, 영철 오빠 화이팅. 그래서 NT라는 것이 반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ANTE는요, 안쪽이 안쪽. 저 before에 before.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알아요. AM, PM이죠. 2PM, 2AM. 야, 영어 공부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네요. AM, PM이 뭐야?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NT, 메리디엠, 포스트, 메리디엠. 이게 뭐야? NT가 비포고 포스트는 후야. 그러니까 정오 이전, 정오 이후. 그러니까 AM이 오전, PM이 오후. 끝발에 이게 우리 아주 좋아하네요. PD는 NT 메리디엠. 프리는 아주 유명한 접두예요. before, 프리포지션이 before라 했지. 프리히스토리가 뭐랬어? 역사 이전 선사 시대란 말이에요. 오케이. prepare는 미리 준비하다는. for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어휘는 이렇게 보라는 걸 쓰면 자, 프리딕트가 있어. 이 딕트가 말하다거든. 그러니까 미리 말하다, 예언하다예요. 그러니까 말에 관련된 게 여기 많아요. 딕셔너리가 뭐예요? 딕셔너리. 말을 담아놓은 사전이야. 또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독재자가 딕테이터고요. 그리고 말을 받아쓰게 하는 걸 딕테이션이라는 거예요. 네? 말투를 딕텀이라 그러고 바깥으로 내는 칙령을 이딕트라 그래요. 그리고 안으로 젖을 기소해 말하는 인다이트라 그러고. 프리딕트는 예언하다인데 재밌는 거는 동의어가 foretell이에요. foretell. 왜 for라는 것은 before의 뜻인데 재밌는 거는 뭐가 재밌어 이 자식아. for라는 것은 before에서 be를 빼면 for잖아, 그지? 그러니까 foretell은 before tell 먼저 말하다, predict 먼저 말하다. 그러니까 predict, foretell은 동의어에 시험에 나왔어. 그러니까 접두어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렇게 공부하기가 편해. predict, foretell. 그다음 post 있죠. post가 바로 아까 이렇게 공부했지만 after야.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PS 있잖아요. postscript. 이후에 쓴 추신을 우리가 PS라 하죠. 그래서 이런 정도 한 16번까지의 접두어 지식이 있으면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원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휘는요, 무턱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원으로, 그리고 하나의 원소 핵을 가지고 확장하는 식으로, 그리고 한 단어를 오래 보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암기하면서 자주 보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영어 단어 충분히 제대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요, 발음 기호 하는 거는 선생님이 크게 알려주고, 또 생활 영어 중요한 부분 표현 다시 설명드리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 같네요. 하여튼 오늘까지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